자, 로열티에 대해서 2019년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구글 리버의 플랫폼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광고 형태로,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 인스타, 뭐 트위터, 네이버, 다음 이런 쪽에 이제 광고를 나가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콘을 판매하는 회사의 개념은 아니고, 로열티는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 세계 10억 소상공인을 위해서 잠재 고객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IT 기술 정보 회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19년도 1월 1일 날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다시 그거를 제품을 이제 새로운 신제품으로 받게 돼요. 그런데 기존 제품보다 강력한 어떤 기능,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는 건지, 뭐 이게 정확한 스펙은 다음 주에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랜딩 페이지는 이제 보고 클릭하는 수 있는 창인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 이제 이게 뜨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이제 광고라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똑같은 내용이어도 광고 카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꾸밀수록 효과가 높을 텐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니까 좀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프록시머티 마케팅, 근접 마케팅인데, 이제 근접 마케팅은 우리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뭐 어쨌든 해왔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 고객으로, 잠재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1번 프록시머티 마케팅, 근접 마케팅만 비콘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리드 마그넷이라고 하는 뭐냐면요, 일종의 팝업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리드 마그넷 편집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업라인이라는 어플만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광고 내용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홈페이지, 사이트, 노트북이라든가 PC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드 마그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팝업 창인데, 팝업 창을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를 팝업이 어떤 게 뜨냐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관심 있는 컨텐츠들이 뜰 거예요. 왜? 지금 현재 광고 형태는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보잖아요. 자꾸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닌 것들도 이것저것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슷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패턴을 얘가 자동으로 읽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컨텐츠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광고든 뭐든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을, 쿠폰이 됐던 어떤 정보가 됐던 비디오나 어떤 종이책, 이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할 테니 이메일을 우리에게 다오라고 하는 어떤 팝업창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 정도가 이메일 주소를 제공을 하고, 내가 제공하는 쿠폰이든 어떤 정보, 비디오든 이북이든 이런 것들을 받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실제 페이스북에서 저도 이런 거를 해봤거든요. 제가 전화번호나 이메일 번호를 주고 어떤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제가 받아온 게 있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돈을 냈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어떤 사람에서 어떤 마케팅 전문가 수준까지 가게 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하나만 올려놨을 뿐인데, 자동으로 이 로열티, 노티피케이션 이 플랫폼 서비스가 자동으로 얘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리타겟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다니는 마케팅 광고예요.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서 본다, 어디 가서 뭘 봤어요. 근데 다른 사이트를 가서 보는데, 여기도 광고를 했나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이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타겟팅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구글 리버의 플랫폼 서비스 할 때는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종이 전단지를
그냥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전문가들이 하는 광고 형태,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떤 온라인 마케터들이 하는 형태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비용으로요? 한 달에 가장 많이 들어봐야 6만 원도 안 들어가는 비용. 1kg짜리. 그렇죠? 그 비용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리타겟팅은 지금 현재 뭐 대기업이나 유명 쇼핑몰들은 다 모두 진행하고 있죠. 소상공인들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돈을 많이 들이면 하겠죠.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참 안 하죠, 사실은. 그리고요, 이제 컨텐츠 마케팅을 좀 이제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컨텐츠 마케팅인데, 이 로얄티에서 한 500여 개의 컨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컨텐츠를 또 어디서 불러오고 아니면 내가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컨텐츠. 내가 내가 하는 거하고 비슷한 류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세팅하는 창이 있죠? 뭐 페이스북이든 여러분들이 각각 하고 있는 SNS에 포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3개씩 포스팅이 가능한데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틀에 한 번씩 할 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안 보내고 싶다 그러면 껐다 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총 프록시머티 마케팅만 하던 거에서 리드 마그넷까지, 그죠? 팝업 창을 띄워가지고 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리타겟팅, 그 다음에 컨텐츠 마케팅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제공해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용으로 가능할까? 또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만 우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부분에서 2개를 이제 컨텐츠를 포스팅을 설정을 한 예시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분은 이제 여행하는 그런 거죠. 여행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신다면 여기 지금 트래블 블로그라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에,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 articles show up here too. 블로그에 내가 올려놨던 그 컨텐츠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보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컨텐츠들이 제공받기 위해서는 뭐 이메일을 넣거나 또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생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뭐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내가 뭔가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여러분 업라인 있잖아요. 어플. 이 업라인 어플 통해서 모두 다 관리가 되어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은 비용으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페이스북에 기존에 광고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 제 광고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올려놓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가끔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광고하고 나서 보면 몇 명이 도달했다 이 정도만 나오지 내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 광고는 내가 올렸으니까 내가 뭘 올렸는지는 알죠. 근데 지금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로열티에서 일종의 대행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창구죠. 플랫폼 창구예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네이버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개념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 뭐 트위터 우리나라는 네이버 다음이잖아요. 이런 메이저급들의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찾아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광고가 보여지는 게 어떻게 나한테 광고가 노출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나의 패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의 광고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보지 않을 광고는
제품들은 서비스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페이스북에서 제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예, 몇 명이 봤고, 예. 자,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광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취미, 관심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남성, 여성에 따라서 예, 노출되는 숫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19년 로열티는 여러분들 정말 새롭게 진행한 플랫폼으로 비콘을 물론 활용을 하지만 새롭게 다시 제2의 도약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17년 1월부터 해왔으면 2012년 동안은 비콘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왔어요. 프록시멀티 마케팅, 근접 마케팅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전단지를 디지털 전단지로만 바꾼 개념이었어요. 1차적인 거였다면 이제는 2차적인 어떤 사업 진행이 이제부터 2019년부터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로열티잼 새로운 어떤 플랫폼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어떻게 진행할지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